부천시와 부천 로봇 기업이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로봇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리듬 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현재 선수가 인천에서 세계 주니어 체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경기 침체와 무관심 속에 학생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9월까지 발행한 지역화폐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목표액 1,300억 원을 이미 크게 넘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리듬 체조의 간판 스타 손현재 선수가 인천에 옵니다. 김남우 아나운서, 손현재 선수 잘 아시죠? 네, 그럼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손현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손현재 선수가 리듬 체조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인천시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리듬 체조 꿈나무들이 인천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현재 선수가 인천에서 세계 주니어 체조 대회를 엽니다. 이름은 2019 손현재 리프 챌린지컵. 한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15세 이하 세계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손현재 선수의 갈라쇼와 함께 사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손현재 선수는 리듬 체조의 저변 확대와 꿈나무 육성을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리프 챌린지컵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선수들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인천에서 국제 선수들과 함께 또 큰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도 리듬 체조의 대중화와 국제도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경기장을 제공하는 등 대회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대회를 위해 전 세계에서 약 1,000명의 체조 관계자가 인천을 찾을 예정입니다. 2019 손현재 리프 챌린지컵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몇 해 전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통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이른바 직업계 고등학교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산업체 실습생 안전 문제와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진학 대신 취업을 내세워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장점과 특색이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0여 개 직업계고가 참가한 한 박람회장. 인천 초중학교 학생과 교사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취업에 강하다는 특색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예년보다는 한 2, 3년도보다는 훨씬 올라가는 학생들이 무엇보다 진학한 학생들이 조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입학이 곧 취업으로 연결됐던 수년 전과 사뭇 다릅니다. 인천 28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60%대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로 실습제도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기업들의 경기 불황도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안전도 검증된 기업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소규모 기업밖에 없으니까 일반 특성고등학교는 좀 힘들고요. 인천시 교육청은 안전 문제로 위축됐던 현장 실습 제도를 올해부터 점차 활성화할 예정이지만 취업 침체기가 언제쯤 풀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진학 대신 취업을 내세우며 주목받았던 고교생 현장 실습. 취업률과 함께 학생 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진학과 취업 제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이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민연대가 발족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추진위를 발족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을 오가는 철도는 공항철도 노선이 유일합니다. 인천 시민은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민들도 서울을 거쳐 인천 북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먼저 움직인 건 주민과 시민사회입니다.
인천 남쪽에서 월미도와 영종 하늘도시를 지나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자며 인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와 여, 야, 민, 정 이 한 목소리로 제2공항철도 건설의 당위성, 시급성 등을 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자임할 것입니다. 인천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공항과 남쪽을 연결하는 그러한 제2공항철도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그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다. 조그마한 씨앗을 뿌려서라도 시작을 해놔야 이것이 어느 시기에 확정돼 가고 그것이 촉진된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지하철 3호선과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모두 남북으로 이어집니다. 3호선을 인하대와 하객법조타운, 문학경기장 등 동서로 건설하면 균형 발전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공항철도까지 연결하면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거란 판단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교통 수요가 있을 텐데 그 교통 수요를 감당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 인천 시민들이 원도심에 살든 어디서 살든 소위 말해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교통 이용권은 누구든지 보장해야 된다.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었지만 3차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천시는 4차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독일 기업 henkel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첨단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신사업장을 짓습니다. henkel은 29일 송도 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에는 김유석 henkel 코리아 대표와 슈테판하우어 주한 독일 대사,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henkel은 약 450억 원을 들여 송도 국제도시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당초 목표액보다 5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지역화폐 발행 액수를 보면 9월까지 누적액은 2천여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 1,300여억 원보다 50%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발급 형태별로는 카드형이 1,25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과 같은 종이형 509억 원, 모바일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용처별로는 일반 한식점이 23.7%로 가장 높았고 슈퍼마켓과 서양 음식점, 보습학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데요. 그렇다 보니 주차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의 경우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운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는 부천만의 주차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로봇이 자동차를 옮기고 주차하고 출차까지 시킨다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자동차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길 양쪽에 차량을 주차한 겁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33만 5천여 대. 하지만 주차면 수는 29만 2천여 대에 불과해 부천 시민들은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 때문에 한 2km, 많게는 한 1.5km까지 걸어서 딴 데 대고 너무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택이 몰려있는 원도심의 경우 주차난은 더 심각한 상황. 부천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차 로봇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가 구상 중인 주차 로봇은 물류 이송 로봇과 마찬가지로 납작한 형태. 주차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공간 활용성에 좀 더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레트가 있는 그런 주차 로봇의 경우에 약 공간의 효과성은 저희가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팔레트가 없는 그런 로봇의 경우를 한 공간의 그 활용성을 한 4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는 주차 로봇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로봇 산업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주차 로봇 시제품을 개발한 뒤 실제 주차장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순재입니다. 인천시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됐는데요.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마을 만들기 제도 개선 연구와 정책 토론회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천시는 협의회에 가입한 68번째 지자체가 됐는데요. 인천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에서는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계약 시기가 의심되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양구는 지난 28일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꾸렸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실무협의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교육과정 평가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의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인 교육혁신지구 제도는 주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서 공예품을 만들거나 자치활동을 펼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공장 난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인허가를 받은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중 관리 대상은 공장 설립 승인 뒤 방치하거나 매매 또는 임대한 공장, 환경 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공장, 불법으로 업종을 바꾼 공장 등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9월 해당 업무부서에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했고 문제가 있는 공장을 추려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소비자 안전지킴인데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현장에 최창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소비자 안전 지킴이들이 유아용품 판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소비자 안전 지킴이입니다. 사업주에게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제도와 기준, 처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어 매장을 돌며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핍니다. 현행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용 서무제품과 놀이기구, 가구 등 34개 품목.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거나 KC 마크가 없는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활동을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 소비자안전 지킴이단. 총 300명이 125개 팀으로 나눠 도내 어린이 제품 판매 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인지하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가셔서 홍보하시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정말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이루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 기관을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 제품 구입 방법을 홍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소비자 안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는 체납 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69억 8천만 원입니다. 인천시의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정책개발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정책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인천시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 등 9개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해 왔는데요. 페스티벌은 그동안 연구했던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로 김포 지역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8일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기식품관리 위반 등 혐의로 김포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와 생산 담당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부천과 김포 지역 학교 30곳에 납품한 혐의와 해당 기간 정부 지원금 9억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80대 노인이 대형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 근처에서 82살 A씨가 25톤 트럭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럭 앞범퍼와 부딪힌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39살 B씨는 A씨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통기타 연합이 다음 달 2일 오정 아트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타 연주가 기대되는데요. 주민 동호회 등 20개 팀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주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각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배우고 계신 강자반들이세요. 매년 한 11월이나 12월 달 되면 저희가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 등 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 전역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2019 재난대응 안전훈련 기간을 맞아 30일 도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경보 사이렌은 오후 2시 1분 30초부터 1분 동안 울릴 예정인데요. 도 관계자는 사이렌이 울리면 탁자나 책상 아래로 대피해 머리를 보호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화요일 하루 종일 좋지 못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수요일엔 보통 수준으로 좋아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오전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전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일교차가 11도가량 벌어지며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간 일교차 크고 쌀쌀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전 기온은 10도 안팎이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서해안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하루 종일 맑습니다. 파고는 1m까지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점점 쌀쌀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독감 예방 접종도 미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가을을 맞아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가을이 가득 담겨있는 예쁜 사진을 북인천방송과 부천 김포방송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